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은 어떻게 됐다? 강하게 돌파했다.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. 우리는 어디까지 볼 거예요? 여기 17만원 정도까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지금의 이 구간은요, 저희가 일전에 이때부터 제가 세팅을 해놨던 그 영역이잖아요. 그 구간을 완벽하게 좀 돌파해주는 모습까지 연출되었어요. 그리고 돌파가 나왔으면 눌림을 이 정도 받고 다시 한번 레벨업 해주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겠죠. 네,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. 일단은 에스코폴이, 그러니까 세노마메이트 정말로 잘 팔리고 있다. 거기가 이제 조만간에 한 2년 정도 있으면 블랙버스트급으로 성장할 수 있다.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. 우리가 일단은 이 SK바이오팜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엑스코프리의 흐름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어요. SK바이오팜이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임상을 하고 FDA에서 승인을 하고 미국에서 직접 판매까지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성공시킨 몇 안 되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입니다. 근데 요거만 있느냐? 아니에요. 솔리안페트롤이라고 해서 수노시도 약이 있어요. 물론 지금 이 엑스코폴이, 그러니까 세노마메이트 대비해 갖고 조금 비중이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 개의 신약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. 일단은 테마 기반의 연구 전략이라든지 즉 파이프라인의 확장성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적응증 기반이 아니라 질환 메커니즘 중심의 연구 전략을 채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. 즉 뇌전증 이외에도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장축이 뭐냐라고 했을 땐 플랫폼의 전략이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옛날처럼 약 만드는 회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. 약을 디지털화하고 그거를 데이터로 만들고 그 데이터로 활용해서 환자 관리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미래 제약사들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 말뜻은 디지털 치료기기라든지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아니면 전자약이라든지 환자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케어라든지 원격 진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.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생소한 게 아니에요.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졌던 단어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겠다라는 전략, 즉 단순하게 약을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벗어나가고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라는 이쪽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앞으로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좀 글로벌 빅파마들 있죠.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라든지 로슈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이미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생태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도 그거에 따라서 가야 돼요. 물론 이제 이 에스코프리가 세노마메이트라는 약이 무한정까지 팔릴 수는 없죠. 시장은 어느 정도 제한은 되어 있어요.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매출이 이렇게 가면은 좋은 거고, 아니면 매출이 어떻게 된다? 쭉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,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고점을 좀 찍을 건데, 이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한 2028년, 9년 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거든요. 그래서 이때쯤이면 매출이 1조 원을 찍을 거야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들, 그런 부분들이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즉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는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세노마메이트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져가면서 꾸준하게 매출을 만들어서 흑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구조가 있을 때 제2의, 제3의, 제4의 세노마메이트를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SK바이오팜의 가장 큰 문제이거나 지금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거를 벗어나느냐 아니면 이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2030년 후에 2030년이죠. 이때쯤에 SK바이오팜의 위치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근데 저는 이거를 돌파할 거라고 좀 봐요. 이미 흑자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흑자 속에서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. 네. 물론 아직까지 이제 이 디지털이라는 웨어러블이라는 또는 전자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단계거든요. 이거를 막 투자를 해갖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.
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10년, 20년을 기다려줄 수 있을 정도의 글로벌 시장의 성장 속도를 그러니까 그렇게 느리지는 않거든요. 물론 이제 매출화까지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우리가 버텨줄 수 있다는 거죠. 버틸 수 있다는 거죠. 적어도 지금부터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. 그러면 이때 왜냐면 이때까지는 뭐예요? 세노마메이트가 적응증이 확장이 되고 또 영역이 그러니까 나라들이 확장이 되면서 팔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 3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버틸 수는 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꺾이게 돼요. 뭐든지 그래요. 뭐든지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서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우리는 이 해당하는 이 부분, 지금 이거는 뭐예요? 세노마메이트가 잘 팔려.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어느 순간 매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어떤 의미 있는 구간에 올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시장에 이게 조금씩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근데 괜찮아.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거 팔면 돈이 돼. 라고 해서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것들.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방사선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그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. 지금 이 SK 바이오팜이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아준다라고 하면은 안정성, 그 다음에 성장성, 그 다음에 혁신성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갖출 수 있는 보기 드문 구조의 SK 바이오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늘 긍정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. SK 바이오팜은 우리 어디까지 가져간다? 매출이 1조 찍을 때까지 가져간다. 그게 뭐 17만 원이든 18만 원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가져가 본다. 다만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내가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한 구간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는 대충 한 17만 원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.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구간 라인에서 너무 지루해요. 너무 루즈해요. 얘 안 갈 것 같아요. 라고 했지만 결국 뭐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까지 올라왔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머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 천천히 좀 보시고 너무 조급하게만 접근하지 않으시면 돼요. 예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뭐 신고가 영향까지 갔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? 그냥 갖고 있는 물량들 꾸준히 한번 끌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불프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이 숫자는요 제가 허브경제TV를 하면서 처음으로 보는 숫자인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이번 이벤트는 진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인을 해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. 여러분 챙겨갈 수 있는 것들은 챙겨가십시오. 나중에 이런 이벤트 또 있겠지? 없습니다. 제가 99.9%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숫자의 이벤트는 더 이상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프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잖아요. 그것도 딱 며칠만 하는 거고 지금 딱 이틀 남았거든요. 금요일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챙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